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설특검이 오늘 쿠팡의 대관 조직이 은밀하게 사용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쿠팡 핵심 계열사가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취업 규칙을 바꿨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 지휘부의 압력으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검찰 등과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사무실. 수색 완료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쿠팡 측이 드러내지 않고 사용해온 문제의 사무실에 관봉권 쿠팡 특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압색 대비하러 오신 거예요? 간판도 없는 이곳은 쿠팡 사회공헌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사용한 사무실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출범한 직후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대한변협회장의 점심 식사 자리에 참석한 변협 정무이사가 쿠팡에 있을 때 일한 곳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회공헌위원회지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조직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이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휘부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쿠팡 측과 검찰 측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쿠팡의 핵심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지난 2023년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지게 취업 규칙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근무 기간을 산정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해 퇴직금품 수령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노동당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어미준 당시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도 수사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동시에 퇴직금 미지급 의혹의 당사자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와 쿠팡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권력의 기생에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며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증인 출석한 김건희 씨는 특검의 70여 차례 질문에 하나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던 김 씨가 결국 출석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다가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잦은 출석한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부축을 받으며 나온 김 씨는 재판부가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하자 몸이 불편하다,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하다가 증언을 바꾼 이유,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한 이유 등을 묻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70여 차례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가방과 목걸이 등은 몰수하고 2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의 기생에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 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김 씨와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1심 선고는 김 씨의 1심 선고 2주 뒤인 내년 2월 1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출입 기자들이 사용하는 춘추관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속속 청와대로 사무실을 옮기고 있는데요. 이미 시민들의 개방된 곳으로 돌아오는 대통령실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정상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입구 연풍문 앞입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나 찾아온 방문객들은 모두 이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이사도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온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청와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연풍문을 통과하면 대통령 참모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건물이 나타납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은 여민관. 이재명 대통령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여민 1관에 추가 집무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이 사용하던 본관은 여민관에서 500m, 걸어서 약 10분가량 걸리는 만큼 참모들과 한 건물에 집무실을 만들어 소통한다는 겁니다. 업무동인 그 여민관에 주로 많이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성격상 아마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일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청와대의 상징과 같은 본관은 손님을 맞이하거나 외교 행사를 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시민들에게 개방했던 공간에 집무실이 돌아오는 만큼 경호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곳은 조금 전 보여드린 연풍문 건너편 이 청와대와 경복궁 담장이 접한 길목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모양의 달리기 코스 댕댕런 구간이기도 한데요. 경호처는 검문이나 검색으로 시민들을 막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앞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의 목적지와 소지품을 확인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검문소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개방된 청와대 등산로 출입도 제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개방됐던 청와대는 3년 반 만에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제 역할을 찾게 됩니다. 청와대 시대를 다시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이 공간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냉전 시대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대형 전함 중심의 해군 함대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황금 함대로 이름 붙인 이 초대형 선단의 호위함은 우리 기업 하나와 함께 건조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움직임 속에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른바 황금 함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 이후 항공모함과 잠수함에 밀려 퇴장한 듯했던 대형 전함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 트럼프 클래스, 트럼프급 전함이라고 명명했는데 두 척을 먼저 건조한 뒤 최대 25척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Why aren't we doing battleships like we used to? They'll be the fastest, the biggest, and by far 100 times more powerful than any battleship ever built. So.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 함대의 한 축을 담당할 신형 호위함은 우리 기업인 한화와 함께 건조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good company.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군과 민간의 협력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It was a long time ago decommissioned, but now it's reopening, working with the Navy and working with private companies.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를 치켜 세운 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를 통해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재건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287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노후됐고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전 세계 건조량의 1%도 안 될 만큼 미미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가 중국을 겨냥한 거냐는 물음에 중국만이 아니라 모두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이 거대 전함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30여 년 만입니다.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도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호텔 이용권을 받은 뒤 실제로 최고급 객실 등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치 못했다며 숙박료를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A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대한항공에서 숙박권을 받은 게 있다며 서귀포 칼 호텔 예약을 문의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가 A씨에게 의원님과 사모님 두 분이 이용 예정이신 거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잠시 후 A씨는 조식이 포함된 로얄 스위트룸 1박이나 코너 스위트룸 2박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 사진을 보여줬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 가능한 날짜를 전달합니다. 얼마 후 보좌진 A씨가 특별히 신경 좀 써달라 의원님께 보고드렸다며 예약을 요청하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병기님 외 1명 2박 3일 로얄 스위트룸이라고 적힌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예약한 서귀포 칼 호텔은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한진그룹 계열로 로얄 스위트룸은 홈페이지 기준 1박에 72만 5천 원에 달하는 이 호텔 최고급 객실입니다. 1인당 3만 원가량인 조식 가격에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쓴 걸로 추정되는 추가 침대까지 감안하면 김 원내대표 가족의 2박 3일간 숙박 비용은 160만 원이 넘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두 상임위 모두 대한항공의 당시 현안이었던 아시아나와의 합병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뤘던 곳이어서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면서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 하루 30만 원대 초중반 가격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곧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고가의 숙박권을 김 원내대표에게 제공한 이유를 대한항공에 물었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비스 이용 내역은 개인정보여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짧은 답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